요양보호사가 식사를 도울 때에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주변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앞치마와 턱바지를 준비해서 옷과 친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하고 사레가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고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도울 때에는 한 손을 수저를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오른손 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숟가락으로 음식을 주는 방법은 숟가락의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여줍니다.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음식을 다시 넣어줍니다.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음식을 줍니다. 식사 집중을 위해서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큰 소리 이야기를 금지합니다. 빨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리도록 합니다. 국물을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합니다. 식사 후 가능하다면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찹쌀떡이나 떡국 등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상태에 따른 식사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두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앉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합니다. 누워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머리를 올리기 어려워서 누워서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리게 하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를 때 흐르는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닦아줍니다.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합니다.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식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알지 못하므로 남아있는 음식을 삼키든지 뱉든지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스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례,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먹을 때 한 입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살피도록 합니다. 너무 빨리 먹거나 조급하게 먹는지 살펴보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지지합니다.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합니다. 식사 중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도록 합니다. 경관 영양 돕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는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비위관 영양이라고도 하는데 관을 코에서 위까지 삽입하여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든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경우, 수술을 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삼키기가 힘들 때입니다.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을 사용합니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합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줍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영양액 주입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 속도는 1분에 50ml 이상은 주입하지 않습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 주입 시 혹은 너무 빠르게 주입 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천천히 주입을 할 경우에는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한 후 입술 보호제를 바릅니다. 코 속의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한 후 윤활제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중에서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립니다.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릴 수 있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도록 합니다. 비위관 영양액 주입 시 주의사항은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경우,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관 영양액이 주입이 다 끝난 후에는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투약독기입니다. 투약독기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투약독기의 기본 원칙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처방된 위의 약을 임의로 섞어주지 않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약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치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구약 돕기의 기본 원칙은 약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약봉지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약을 먹이기 위해서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회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하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가 되게 합니다. 약을 먹은 후에는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확인합니다. 약 복용 시 기침이 심하거나 구토를 할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가루약의 경우에는 숟갈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도록 합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를 흡입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알약의 경우에는 약병에서 약뚜껑에 따르고 그것을 손으로 옮깁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합니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면 직접 입안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물약은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뚜껑을 열어서 넣습니다. 뚜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약컵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의 약을 따른 후에 투약하도록 합니다. 물약을 따르기 전에는 약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약물을 흔들어서 섞습니다. 또 색이 변하거나 혼탁된 약물은 버립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도록 합니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는 입구를 깨끗이 닦습니다.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합니다. 안약의 경우에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눈꺼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꺼즈를 댑니다. 눈은 천장을 보게 하고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 중앙이나 외축으로 1~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하도록 합니다. 점적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연고의 경우에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아래 눈꺼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꺼즈를 댑니다. 안약에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리는데 이것은 안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외부 공기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 2cm 정도를 짜 넣은 후에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때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올 경우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안약과 안연고의 투여 위치의 차이를 볼 때 안약은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 1~2cm 높이에서 투약하는 것이고 안연고는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 것입니다. 귀약에 대한 투약독기 설명입니다. 귀약의 약병은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잠깐 담급니다. 약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귓바퀴를 뒤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후상방 쪽이라고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귀약을 넣을 때는 이도 측면에 따라 점적합니다. 귀약 투여 후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합니다.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습니다. 주사의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주사에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주사 부위가 붓거나 붉거나 통증 시 수액 조종기를 잠근 후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는데 이때 절대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약 보관의 전체적인 주의사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의 잠금 장치를 하도록 합니다. 약의 종류별 보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알약의 경우에는 원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알약은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루약의 경우에는 가루약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시럽제의 경우에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컵이나 스푼을 사용합니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고 버리도록 합니다.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닦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